좋아. 아유, 오늘 학생이 참 많이 왔어. 몇 명이죠? 오늘 놀라운 숫자. 몇 명인데? 2명. 와, 작년 수강생에 비해 2배가 늘었다. 왜냐? 작년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아주 감격스럽고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출석을 한번 보려볼게요. 자, 최복은. 네, 오케이, 최복은 잘 왔어요. 자, 김세현. 뭐야? 김세현 나왔어. 이제 학생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왔어. 앉아요. 그러면은 자, 김세현 학생 왔으니까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되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박수. 와. 오늘 특강인 공연 후기로 제 1강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첫 1강 수업인 주제는 연극 쉬어베니스입니다. 우리가 쉬어베니스라는 연극에 대한 개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왜 보았고 장점과 요소에 대한 기본 지식을 먼저 깔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숙 씨, 이 쉬어베니스 연극을 왜 보셨어요? 저는요, 이 쉬어베니스 연극을 대학시절 공연기획경영학과를 전공해서 제가 공연기획서를 쓰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를 위해서 저희가 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실제로도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아이 연극님은 왜 보러 가셨나요? 또 형숙 씨와 비슷하게 대학 시절에 저는 원래 콘서트 위주의 공연을 좋아했는데 이제 대학교에도 들어갔으니 새로운 공연을 보고 싶어서 연극을 찾아보다가 쉬어베니스가 그때 당시 1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재밌겠다. 예매율 1등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호기심에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연 과제로도 보기 좋고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보기 좋은 이 쉬어베니스 공연. 과연 어떤 공연일지 필기할 준비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어베니스의 개념을 먼저 들어갈게요. 자, 일단 쉬어베니스는 살인 추리 스릴러극이라는 장르의 극이고 얘는 일단 대학로에 위치한 컨텐츠 박스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연극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플런 공연이라는 건데 뮤지컬이나 연극을 올릴 때 사용되는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플런이랑 반대되는 단어가 리미티드라고 이렇게 상반된 개념인데 이걸 알고 가자면 일단 오플런은 공연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계속 공연을 올리는 것을 뜻하고 이랑 상반된 개념인 게 이 리미티드 런이라는 건데 얘는 종료 시점을 정해놓고 공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쉬어베니스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쭉 오플런을 하고 있는 공연이에요. 저 질문 있습니다. 얘 15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명절이나 그럴 때도 계속 하나요? 한 배우가 계속? 이게 한 배우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몇 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연의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 있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자, 이머시브 시어터는 무엇이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은 나 이거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관객 참여극이. 이런 이머시브 시어터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뜻하는데 무대와 객석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관객과 배우 사이에 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입니다. 무대와 쌍방향적인 성격을 띠고 이런 요소는 관객들에게 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머시브 시어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쉬어베니스에 대입을 해보자면 관객들이 알리바이가 돼서 거수를 통해 직접 관객들이 범인을 추려내는 그런 공연인데 이게 이머시브 시어터의 장점을 잘 녹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할 인물들, 제일 중요한 인물들 관계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하자면 오늘의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인 바이엘 하와 사인의 인물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이엘하 이름이 좀 특이한데 혹시 뭐 하는 사람인가요? 바이엘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왕년에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였지만 지금은 약간 정신병에 걸렸다 이런 소문에 휩싸여서 좀 구설수가 많은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지와 이숙 씨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엘 하가 피해자로 몰린 상황에 이숙 씨와 조지 씨는 그 바로 아래층 미용실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잘 운영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지는 이 바이엘 하의 피아노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바이엘 하를 싫어하는 그런 발언을 일삼는 인물입니다. 조지는 결국 바이엘 하의 노랫소리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곧 앞치마에 얼룩을 묻힌 채로 미용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숙 씨는 날이 나간 가위를 빨래통에 넣어서 몰래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엘 하의 죽음의 최초 목격자가 바로 이 미숙 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미숙과 조지의 인물 관계도 알아봤으면 이제 나머지 용의자 2명, 이게 한보연 그리고 오준수 둘에 대한 관계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준수는 골동품 판매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미숙과는 약간 분위기가 좀 오묘해. 왜냐하면 둘이 조용히 서로한테만 눈빛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미용실 뒤편에서 몰래 진한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보여줘. 그래서 둘이 약간 좀 묘한 분위기다. 그리고 이 오준수는 이 미용실에 왜 왔냐 하면은 이 바이엘 하가 은퇴를 하겠다고, 이제 피아노를 팔겠다는 말에 바이엘 하가 의뢰를 한 거예요, 오준수한테. 피아노 진품 판단을 위해 겸사겸사 미용실을 방문하게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보연은 단골 사모님인데 이 미숙과 되게 친밀한 관계인데,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바이엘 하 콘서트를 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미숙과는 되게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연 씨도 좀 이상한 게, 미용실에 아무도 없을 때 미용실에 있는 향수를 훔친다든지 이상한 행보를 좀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슈아메넨스 미용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연구입니다. 단장님 질문 있습니다. 단서가 엄청 부족한데 어떻게 범인을 줄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보여지는 단서만으로는 모두가 수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관객 참여. 맞아요. 그 관객 참여형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형사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형사의 개입이 시작되고 관객석에 불이 켜져요. 그로 인해서 배우들이 이 관객들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그 관객들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봐요. 이 과정에서 관객이 그게 관여하게 되고 범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총 2번 관람을 했는데 첫 번째 관객분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재밌는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준수, 이 골동품 판매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잠깐 이 범행이 일어난 사이에 이 오준수가 어디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관객이 오준수 씨, 골동품 판매사 씨는 아까 왜 어디로 자리를 비웠나 물어봤더니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안에 자잘한 서류와 칫솔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칫솔이 꽂혀 있구나 했는데 그 관객이 이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그러면 칫솔에 물기가 있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진짜 물기를 털어서 진짜 뭐 칫솔을 썼다는 증거를 알려주는 등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저도 관객분이 이제 미용실에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경찰이 미용실에 지금 살인사건이 날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잠복을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딴 분들은 이제 이 네 분에게 질문했지만 그 관객분은 오히려 형사한테 어떻게 알고 지금 잠복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 당시 형사 배우분이 화가 나서 그 질문했던 관객석으로 직접 나가서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시고, 자기 만져봐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머니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화가 난다, 만져봐라 하면서 주머니를 다 탈탈 터졌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누가 바이엘 하를 죽였을까? 이제 발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걸로 봐서 일단 저는 범인이 미숙 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숙 씨는 일단 날이 서 있는 가위를 빨래통에 몰래 들고 나갔잖아요. 이 날이 서 있는 가위가 일단 범인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나가서 어딘가 버렸다던가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초 목격자라는 것을 통해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지가 평소에 신사소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미숙 씨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미용사에서 서로 견제하는 관계잖아요. 이 조지한테 이 자신의 범행을 덮어 씌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치마에 묻은 얼룩은 저는 염색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미숙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지 씨한테 덮어 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학생. 저는요, 일단 미숙이랑 조지가 공범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숙 씨가 가위를 애초에 들고 간 게 범행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초 목격자라는 거에 초점을 뒀을 때 충분히 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지가 앞치마에 얼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얼룩이 저는 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숙이 먼저 내려가서 이제 바이엘하를 죽이려고 했는데 조지가 마침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너가 가위를 쥐어라, 너가 죽여라 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범행 도구가 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제 둘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미숙이 일단 단독 범인 같다. 단독 범인이지만 바이엘한테 악감정이 있던 조지에게 실은 범인이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미숙과 조지의 공동 범행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극에 몰입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범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박수. 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이머시브 시어터의 형식이니까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그게 몰입해서 여러분들의 관객 입장에서 지금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범인도 잡고 이 증거를 통해서 추리를 한다는 게 되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슈어 매드니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이머시브 시어터를 아주 그대로 간파했어요. 직접 관람한 저희 선생님들이 이 공연을 보고 무엇이 좋았는지, 아까 하셨던 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 그 공연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이 공연 되게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잖아요. 공연에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관객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그것처럼 저도 이 공연을 봤을 때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특징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형식이 대학로나 다른 공연에서 사용된 지는 좀 된 방식, 그렇게 신박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범인을 직접 찾는다. 그리고 또 직접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이게 여태까지 관람만 한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메리트인 거지. 맞죠. 저도 솔직히 이거 범인 별별 다른 거 보고 싶어서 재관람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포스터를 싹 보시면은 이 슈어 매드니스 연기 오픈런 공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을 예매할 때 보면은 계절마다 포스터가 달라요. 이런 자잘한 디테일들이 많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아까 말했던 칫솔, 물기 이런 디테일들도 관객들의 아주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가 아닌가. 아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터 디테일 말고도 캐스팅 보드를 처음에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끝나면은 여기 캐스팅 보드에 범인 검거, 수사 종료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 아닙니까? 저희가 진짜 범인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준 거. 그러면 관객이 직접 범인을 잡은 게 진짜 범인이 되는 건가요? 네, 진짜 그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은 이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미숙 씨를 두 분이 고르셨잖아요. 네. 그럼 미숙 씨가 그날의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만약 내일에 또 공연을 한다면 내일에 또 뭐 한보열 씨가 될 수도, 조지 씨가 될 수도, 컴퓨터가 될 엔딩이 애초에 얘기예요. 수도. 추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단서를 찾아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렇게 디테일 그리고 좋은 요소 그리고 재밌는 이런 것들까지 아주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보면서 조금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스포일 수 있긴 한데 이게 보면서 아쉬웠던 게 첫 번째가 너무 한 용의자만 범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스토리가 저는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슈어 매드니스를 이 매력들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원래 한 번 본 공연 다시 안 보거든요. 이미 결말 알고 있어. 근데 이미 결말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결말을 보고 싶어서 4번을 봤어요. 4번을 봤는데 다 같은 사람 엔딩으로 봤어. 그래서 이게 한 명의 용의자한테 아예 너무 범인 같다라는 서사를 약간 주어주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저처럼 여러 가지 엔딩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다 같은 엔딩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불상사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슈어 매드니스 공연을 만들고 기획을 한다면 이 4명의 용의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용의자들의 단서를 골고루 좀 배분을 할 겁니다. 이게 엔딩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게 또 관객은 여러 엔딩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슬프지만 저도 여러 가지 엔딩을 보고 싶어서 봤지만 그랬던 것처럼 이 단점을 보완해서 더 재밌는 슈어 매드니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평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처음 과제로 보고 관객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2차 관람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손을 들고 단서를 찾아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객들이 적극적인 태도가 없으면 이건 그냥 질문 타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났지만
두 번째는 아쉽게도 그런 적극적인 관객들이 없어서 거의 제가 질문하고 제가 나섰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의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머시브 시어터가 관객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의 공연 분위기가 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쉬어 메데이스를 연출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아마 좌석이 1층, 2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질문 존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매 초에 공지를 하는 거죠. 이 공연은 질문으로 범인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여기에 앉는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면 여기 앉아라.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분위기에 따라 관객도 지루하고 배우도 약간 당황하고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연 후기론 제1강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쉬어 매드니스에 대한 개념 및 요소 그리고 직접 관람한 저희 선생님들이 느낀 장단점, 더 나아가 보완할 점까지 다 알아보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다음 수업도 들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지를 해줄게요. 다음 저희가 돌아오는 이 수업 시간대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게 봤던 뭐 공연,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을 하나 골라서 생각해보기. 그리고 생각해와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발표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거를 다음 돌아오는 수업 시간까지 준비해 오는 걸로 과제입니다. 자, 네, 오늘 수업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박수!